유튜브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한가? 일단은 장점과 단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남겨두려고 해요. 제가 스튜디오를 얻게 된 시점은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점이었어요. 그전에는 커피숍이라든가 뭐 야외 이런 데서 촬영을 하기가 쉬웠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야외 촬영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했고 또 커피숍 같은 데서도 마스크 쓰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촬영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촬영 장비들이 워낙 많고 특히 보안이 걸린 신제품들을 전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밖에 가지고 나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맨날 촬영을 하면 너무 가내수공업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집은 약간 좀 어질러야 맛이잖아요. 근데 항상 집을 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어지르는 건 괜찮은데 저희 남편이 뭐 어지르거나 뭐 가방을 뭐 놓거나 박스를 안 떼든 상자를 막 쌓아놓거나 이러면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좀 분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실을 얻게 되었어요. 상주하는 직원이 생기면서는 정말 사무실이 더 필요해졌어요. 그때는 진짜 뭘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집을 얻어본 적은 되게 많거든요. 자취도 했었고 신혼집도 뭐 여러 번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뭐 부동산 계약은 나름 해봤지만 이런 사무실 자체를 얻어본 건 처음이라서 뭘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뭔가 뭐 온수, 뭐 냉방, 난방 이런 게 저는 기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다 제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게 쇼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차할 자리가 있다고 안내만 받아가지고 그냥 그 주차 스트레스를 이렇게까지 받을지 몰랐는데 좀 이웃 세입자들과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딘가를 얻게 되더라도 그렇게 차를 자주 빼줘야 되거나 내 자리를 딱 맡을 수가 없거나 뭔가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다? 이러면 그런 데는 계약을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주차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근에 있는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를 안내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좀 죄송할 때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무실을 얻을 때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을 잘 만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차 아예 뭐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주차해놓고선 전화번호 안 쓰고 가고 막 이런 이웃이 있거나 쓰레기를 되게 더럽게 무단투척하거나 뭐 그런 이웃이 있으면 내내 불쾌하고 싸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어떤 장소를 구하지 마시고 좀 찬찬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거 관리가 다 되는 뭐 공용 오피스, 공유 오피스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내가 처음 어디를 간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인테리어는 막 뜯어 고칠 생각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냥 그런 데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좀 현실적인 문제면은 감정적인 거에서도 되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초대할 공간이 생겼죠, 누군가를. 그래서 뭐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게 예전에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고 마음도 좀 더 가벼운 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제 유튜브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하루 종일을 다 쓰면서도 메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냥 집에서 하니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일하는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되게 일답게 느껴지고 일처럼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직업적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조금 더 갖춰놓고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면서 있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써야 할 곳이 생기면은 또 더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월세를 나누기 30을 한 다음에 하루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일을 안 나오는 날에는 그 얼마가 이렇게 삭제되는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히 막 출근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아마 사장님들도 약간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감정적으로 단점? 사실 사무실을 따로 쓰는 거에 단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사실 집에서 했으면 후딱후딱 했을 일인데 일단 출퇴근을 하는 거 자체가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조금 힘들다면 힘든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일과 생활을 분리하는 게 더 장점이 많아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 이렇게 1년을 딱 썼어요. 정확히는 이제 1년 1개월 그 렌트프리 기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1년 1개월 동안 여기 있었는데 좋았던 점은 여기가 이제 한남동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도 좀 중간이어가지고 누구든 오기가 좀 괜찮은 곳이었던 게 되게 괜찮았지만 생각보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심해질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중간에 분명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애시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여기에 막 자주 불러가지고 막 뭔가를 하거나 이 공간을 누리거나 즐기거나 그러진 못하고 정말 일만 하다 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와서 이렇게 막 세팅하고 그럴 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먹는 걸로 그걸 좀 푸니까 살이 좀 많이 찌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또 뱃속에 또 리츠까지 있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체중 차이가 그렇게 막 정말 아주 많이 속 썩이는 일 없이 여기서의 생활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참 좋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거의 뭐 5년 가까이 지금 4년 한 뭐 9개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를 갈 때마다 한 챕터 한 챕터가 조금 끝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또 가족을 맞을 준비도 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 조금 더 뭔가 한 시즌이 딱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아, 오늘 그때 마지막 영상 아니에요. 영상 계속 올라갈 건데 그냥 저에게 의미 있었던 곳이니까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는 리뷰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